주부, 학생, 취준생, 은퇴한 노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합의할 때 되면은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돈을 버는 것도 없고 이번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서 손실된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합의금을 줄이겠다, 남들보다 합의금이 좀 적을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통원 치료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은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냐면, 우리 와이프가 사고가 났으니까. 전에 우리 와이프 사고 났다고 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전업주부예요. 수입이 없어. 사고 치료하다가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합의금이 얼마쯤 됐으면 좋겠냐.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근데 제가 요 근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냥 150만 원 정도면은 뭐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었거든. 교통사고가 뭐 이런 정도로 났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났으니까 그거 아픈 건 뭐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150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150이면 만족하겠냐 그랬더니 뭐 그 정도면 괜찮겠다 자기도. 그렇게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그래 그렇게 심하게 다친 거 아니니까 합의 전화 오면은 그냥 150 정도, 그 정도쯤에서 마무리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치료는 계속 하고 있었죠. 이렇게 나는 이런 정도의 합의금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있으면은 뭐 나중에 편하죠. 전에부터 늘 해오던 말인데, 보험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합의 어쩌고 이런 얘기 했을 때 가끔 그런 충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네가 먼저 전화하지 마라, 절대로 합의금을 미리 말하지 마라, 네 마음에 있는 거를 전부 다 꺼내놓지 말고, 넌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험사한테 뭐 제시를 먼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전 그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나는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합의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난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합의금을 제시를 해봐.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100만 원 합의를 하자고 하면은 내가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 뭐 네가 부르는 가격을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볼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에 너무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적어도 그 가해자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지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이게 고백이지 일종의. 뭐 보험사가 40만 원 부르면은 그거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한 뭐 70만 원 정도 불러보고 뭐 대충 적절히 해가지고 한 55만 원쯤에서 어떻게 쇼부를 칠까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뻔하니까 보험사에서 그러면은 아주 밥이지 밥. 그리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네가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대로 합의금을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게 말이 웃기잖아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제시를 해줘야지. 어쨌건 우리 와이프가 정한 금액은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 정도면 많이 다친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합의 전화가 오면은 15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하자, 뭐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어요. 뭐 그 사이에 치료하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덜 나았는데 150에 합의 보기는 좀 그렇지. 아니, 하나도 그 치료를 안 받고서 합의를 해도 150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치료를 하는 도중에도 150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150에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미리 뭐 150, 무조건 150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좀 빨리 합의를 해준다는 조건에서 보험사에서 뭐 200만 원 정도를 한번 조건을 걸어본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런 상황이면은 합의 전화 오면 그렇게 합의하면 되는 거고, 합의 전화가 안 오면은 나중에 전화해가지고서 나 150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 합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고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뭐 적당한 시점이 돼가지고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뭐 장난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심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전업주부가 어쩌고 해서 뭐 많이 줄 수는 없고 입원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60만 원 어쩌고 이래. 요즘도 저런 소리가 먹히나 보다. 그치,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통사고를 당해본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전업주부랑 합의금이랑 도대체 뭔 상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거 여기다 적을 생각. 요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자기들의 약관,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한 그 합의금 추산 방식이에요.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고 있는 피해자는 이 공식에 따라서 합의금을 결정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자기네들 홈페이지에다 다 적어놓은 거거든. 부상위자료, 교통비, 향후치료비 이 세 가지 가지고서 결정하는 건데, 복잡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딱 이것만 할게요. 공식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합의라는 것들은 그냥 그 당시의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 상황 이런 것들이랑 관계 있는 거지, 이게 뭐 꼭 여기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부상위자료하고 교통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뭐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해요. 내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혹시 내 부상 등급을 뭐 10등급 뭐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 거 못 올려줘요. 그런 거 소견서에 적을 수 있느냐? 아니, 적어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병명을 적으면은 적는 순간에 이미 부상 등급은 딱 결정이 되는 거고, 부상 등급이 결정되는 순간 합의금 중에서 부상 위자료는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딱 결정이 돼요. 그건 뭐 어떻게 협상을 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교통비도 당연히 정해져 있죠. 교통비는 하루에 8,000원이에요. 걸어와도 8,000원이고, 택시 타고 왕복 2만 원씩 쓰고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8,000원밖에 안 나와요. 어쨌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유두리 있게 좀 맞추려면은 그 향후 치료비를 가지고서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약관을 지들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당신은 전업주부니까, 학생이니까, 뭐 대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미성년자니까, 뭐 은퇴해가지고 일도 없으시니까 전업주부 좀 그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이 좀 적습니다. 자, 보험사가 지들이 정한 그 예의 약관 중에서 어디에 그 피해자의 직업이라던가 수입이라던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게 어디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부상위자료는 다치는 순간에 결정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통원치료비는 뭐 무조건 정해져 있는 액수가 나와 있어요. 한 번당 8,000원씩이니까. 그렇고 향후 치료비는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라는 얘기인데, 이게 수입이 없으면 적고 수입이 많으면 늘어? 그러니까 그 논리, 수입이 적거나 없는 사람은 합의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대로 하려면은 여기서 요거 향후 치료비가 수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잖아요. 왜냐면은 나머지는 그 아예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향후 치료비가 수입이 없는 사람은 적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높게 나오는 거다? 그래야지 그 합의금이 그렇다는 게 논리가 맞잖아요. 대한민국의 의료비는 그 수가 체계상 수입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아요. 이재용 부회장이나 전업주부나 똑같아. 침 맞으면 10,000원 나와. 대한민국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치료를 받고 있으면은 그 치료에 대한 비용은 나라가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어쨌건 수가는 딱 정해져 있고, 만약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좀 보조를 해주는 거지. 나라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좀 해주는 거지. 어쨌건 똑같아, 치료비는. 그런데 이 향후 치료비가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지. 근데 계속 그렇게 우긴다면은 말이 된다고 쳐. 그러니까 수입이랑 합의금이랑 비례한다는 거지. 알았어, 그렇다 쳐. 즉 수입이랑 합의금은 비례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니까 합의금을 60만 원인가 준다, 그 얘기지. 그렇다 쳐. 알았어, 오케이, 인정. 근데 우리 와이프가 사고 났을 때, 근데 그때 그 옆에는 나도 타고 있었거든.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논리대로 내 합의금도 산출해 줄 생각이겠지? 아마 그 담당자가 올해 한 해 동안 그 보상을 담당했던 그 피해자들 중에서 근로소득을 따지자면은 적어도 5손가락 안에는 들 거란 말이야. 아니, 한의사니까. 중견 한의사인데 그 정도 하겠지. 그 논리상, 그러니까 수입이 적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 논리, 합의금이랑 수입은 비례한다는 바로 그 논리,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내 합의금을 얼마나 쳐줄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필요하면 우리 회사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거기 전화해가지고서 재무제표, 아니 내가 보내라고 할게. 그럼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어떻게 비례를 시켜가지고 합의금을 얼마나 높게 산정해 주는지 한번 보려고. 그게 아니라
합의금은 뭐 부상유자료, 교통비, 향후치료비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다고 할지라도 합의금이 그렇게 높을 수는 없어? 한의사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교통사고 났을지라도 합의금은 똑같을 거라고? 그치, 그게 당연하지. 니네들이 정해놓은 그 합의금 산출 공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나 회장인가? 뭐 한의사가 됐든 전업주부가 됐든 학생이 됐든 실업자가 됐든 뭐 백수가 됐든 전부 다 똑같이 합의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60만 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와이프 합의금 150만 원이 될까 안 될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험사가 뭐 장난도 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유튜브 컨텐츠도 뭐 잘 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이런 식이었어요. 사모님은 입원을 하신 것도 아니고 뭐 전업주부이니까 직업도 없었고 뭐 수입도 없고 이런 분이시니까 뭐 60만 원쯤? 60만 원쯤이면 뭐 150만 원? 아이 그거 안 되지 안 돼. 입원도 안 했는데 150만 원 주는 케이스가 없어요. 아니 1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안 줘요. 그래도 150만 원 달라고? 150. 150만 원 드리면 합의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죠. 이거 입금시킬 테니까 계좌번호 주시고요. 아 뭐 이렇게 징거워. 이게 뭐 유튜브 컨텐츠 뭐 이런 거 하려면 뭐 60 불렀다가 뭐 내가 뭐 150 달라고 하면 100만 원 주겠다 어쩌다가 막 싸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생각해보다가 뭐 150 줄 테니까 오늘 합의합시다 뭐 이러고 있어. 제가 뭐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상처럼 이렇게 막 조목조목 따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60만 원 주겠다. 150만 원 달라. 아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100만 원도 힘들다. 그래도 150만 원 정도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럴까? 뭐 이렇게 돼. 그래 늘 얘기했지만 보험사 그러니까 천안쪽 일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 통원치료일 경우에 150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전에 제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 영상 중에 거의 저희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 다 있는데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의 예시를 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불법 체류해가지고서 그 몰래 그 일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도 100만 원씩은 챙겨줘요. 그러니까 천안 쪽에서는 나도 사고를 많이 당해봤지만 150만 원 정도면 서로 별 부담이 없는 것 같더라고. 거기도 그렇고 나도 뭐 150만 원 정도는 나쁘지 않고 물론 많이 받아본 적도 있고 적게 받아본 적도 있어요. 많이 받아본 때는 내가 좀 더 아팠거든. 그때는 치료도 많이 받았고 했으니까 200만 원 넘게 달라고 했고 당연히 받았지. 거기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아팠거든. 근데 이번에는 저도 별로 안 아프니까 저도 15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150만 원 정도면은 내 아픈 거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심심한 위로가 되는 금액일 것 같더라고요. 200을 받고 싶으면은 200을 달라고 하세요. 아, 물론 이제 200을 받고 싶으면 250만 원을 불러온 다음에 그거를 뭐 쇼 붙여가지고 나중에 200으로 줄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자기 스타일인 거지. 저는 제가 협상하는 스타일은 저는 이렇게 뭐 쇼 붙이고 뭐 애누리하고 뭐 가격 흥정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 같은 아니 우리 한의원 홈페이지가 없지 참. 저희 한의원 블로그 같은 데다가 저희 가격을 다 공지해놨어. 나는 뭐 이런 가격 흥정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저는 이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라고 다 그 가격을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상 합의금은 어떻게 뭐 밀고 따고 이런 거 안 해. 나는 150 받을래. 그러니까 150 줘. 아니면 말고. 근데 다른 분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격 흥정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실력이 좋은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200만 원이라고 결정하고 200만 원을 받아내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200을 결정했을 때 300을 부르고서 250에서 절충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실력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근데 천안에서는 그게 200만 원 이상은 잘 안 주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받았던 게 250이 맥시멈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입원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알겠죠? 이게 산출 공식상 아니 아까부터가 아니라 블로그에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얘기해온 이 공식상 전업주부이던 백수던 학생이던 은퇴한 분이던 뭐 누구든지 간에 미성년자 중고등학생도 다 마찬가지라니까. 수입이 없기 때문에 혹은 수익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금을 적게 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합의금 협상을 높이 받는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어차피 접촉사고 간단한 것 정도는 변호사나 손해배상사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서는 뭐 돈 안 돼. 그러니까 적당히 본인이 알아서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다만 내 수입이 적다고 해가지고서 신경 쓸 건 하나도 없다. 똑같이 받는다. 이재용도 똑같다니까.